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시리즈로 이어던 통계 강의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어려운 통계들, 특히 숫자만 주로 나온 이 통계들을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꼼꼼한 그물망으로 정확한 통계를 구현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계의 강의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통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오케이 니 말 알겠다 이러고 오다가 마지막이 되니까 네가 말한 게 뭐였지? 이렇게 또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세 가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통계를 하시기 위해서는 추적 URL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메이크샵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쇼핑몰을 운영하심에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음에도, 마케팅을 하고 있음에도 통계 프로그램을 안 까세요. 왜 안 까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방문자가 몇 명인데 매출 얼마 났다, 사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 프로그램 꼭 까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통계 프로그램 저는 두 가지 추천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약간 복잡하고 어렵지만 영원히 공짜이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일 수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고요. 그냥 저처럼 통계 잘 모르지만 대충대충 내 마케팅에 활용해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 이거 월 방문자 10만 뷰 미만은 무료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통계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은 무조건 그 중에 하나는 골라서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통계 프로그램이 없다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계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추적 URL, 저는 맞춤 URL이라는 말도 쓰기도 했고요, 추적 URL이라는 말도 썼긴 했지만 이 추적 UR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EV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제가 다크소셜 말씀을 드렸죠. 페이스북 앱이라던가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라던가 문자라던가 이런 앱에서 들어오는 누락되는 출처들, 바로 다크소셜인데요.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추적 URL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의 유입 도메인이 HTTP에서 HTTPS로 바뀌게 되면서 홈페이지 유입 중에 누락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유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마케팅을 한 유입인지 아닌지 구분한다. 예를 들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의도한 유입을 통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고객이 알아서 써서 들어온 유입이 통해서 들어왔는지가 구분이 안 된다면 사실 이 마케팅을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자는 어떻게 들어왔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추적 URL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컨텐츠를 페이스북에서 받고 블로그에서도 받고, 블로그도 상위 노출을 위한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들어온 블로그, 혹은 내가 그냥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게 효과적인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SMS 혹은 여타의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 중에 똑같은 컨텐츠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열심히 읽고 매출에 긍정적인 행위들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적 URL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추적 URL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UTM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에이스 카운터에선 인하우스 마케팅이라는 것을 쓰시면 되는데, UTM은 제가 구글 전문가가 아닌데 UTM에 대해서 막 떠드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기 때문에, 그래서 UTM은 이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잘 알려주고 있고요.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하우스 마케팅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다 하고 제가 에이스 카운터 인하우스 마케팅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은 바빠 죽겠는데 이 모든 유입을 잡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카운터를 쓰시면은 좀 한국적인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맞다. 그래서 한국적인 마케팅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구글보다는 덜 세팅을 하셔도 유입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가입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평가하느냐, 저는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정치는 진보지만 마케팅은 보수주의자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수랑 진보 뭐가 틀리냐? 보수는요,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 두 개 다 동일한 선상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직접 전환이 뭔지 간접 전환이 뭔지를
헷갈리시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쳐서 제가 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직접 전환입니다. 근데 간접 전환은요, 제가 네이버에서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쳤어요. 제 거를 클릭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구매를 하지 않고 다시 나와서 다른 블로그 혹은 다른 카페 뉴스 기사를 보다가 다시 오씨 아줌마를 검색을 해서 제 홈페이지에 와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간접 전환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광고 상품을 보고 바로 구매하는 게 직접 전환. 광고 상품을 보고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구매를 했을 때 이 광고 상품이 이 구매를 도와주는, 즉 어시스트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간접 전환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 간접 전환이 페이스북이나 SNS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보고 비싼 걸 바로 구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간접 전환의 중요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이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을 모두 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보수주의자는 직접 전환, 즉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서 내 거를 구매한 사람 많을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게 마케팅의 성과라고 나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마케팅의 가장 좋은 성과는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성과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일종의 마케팅 꼰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사실 광고를 보고 정확하게 내 걸 사는 사람들을 잘 잡아내야 간접 전환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다양한 컨텐츠로 실험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 진보적인 마케팅 성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작은 기업이라던가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마케팅 성과가 중요하고 지금 집행하는 이 비용이 정확한 성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진보적으로 간접 유입도 엄청나게 중요해 라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전적으로 매출이 올랐네?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도출되기가 쉽거든요. 그냥 광고 대행사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더니 전적으로 매출이 올랐어. 난 마케팅 잘했네. 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정확한 매출이 일어났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지만 사업 초기에는 직접 전환을 일으켜야만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통계적인 성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쓸모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마케팅 꼰대, 보수주의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 마케팅을 한 번 해서 너 돈 많이 벌었어 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만의 마케팅 시스템을 딱 고르는 거죠. 나만의 마케팅 시스템을 딱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분석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 실패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확인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통계 분석 한 번만 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통계 분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통계들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통계 용어 몇 가지만 볼게요. 반성률, 내 홈페이지 와서 스크롤만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나간 사람, 나쁜 사람들이죠. 반성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출처는 구리다 라고 볼 수가 있거나 혹은 내 랜딩 페이지가 구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체류 시간, 내 홈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페이지 뷰, 내 홈페이지에 와서 몇 개의 페이지를 보고 나갔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반성률이 높은 출처에서는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 수는 낮고요. 반성률이 낮은 곳에서는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 수는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 직접적인 구매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구매를 일으키기 위한 긍정적인 마케팅 소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출처든 전환이 많은 출처가 좋은 출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통계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 후에 통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마케팅 채널에서 많이 들어왔는가.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과 블로그를 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100만 원이 들었고 카카오톡은 10만 원이 들었고 블로그는 한 푼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방문자의 방문 유입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유입을 데리고 온 건 어딘가요? 블로그 한 푼도 안 들었으니까 블로그가 짱인 거죠. 그래서 블로그가 제일 낮은 비용으로 많이 들어왔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블로그가 장땡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세 번째, 각 채널에 들어온 방문자의 질이 어떤가. 블로그로 아무리 돈을 안 내고 많은 방문자가 들어왔지만 반송률이 엄청 높고요,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수가 엄청 낮아서 결과적으로 전환이 안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은 블로그 마케팅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매가 한 건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버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반면에 200만 원이 들지만 반송률이 낮고 체류 시간이 엄청 높고 페이지 뷰수도 엄청 높고 전환도 많이 일어나. 200만이 들었지만 페이스북이 좋은 거다 라고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통계 용어를 중심으로 내 방문자에 들어온 방문자의 질을 파악을 해서 이 방문자를 만들기 위한 2번, 이 비용은 얼마나 저렴한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 건가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돈을 쓰는 게 나한테 남는 장사인지, 카카오 스토리에 쓰는 게 남는 장사인지, 카카오톡에 쓰는 게 남는 건지, 블로그를 쓰는데 남는 건지, 또한 블로그도 블로그 상위 노출에 쓰는 게 좋은 건지, 체험단에 쓰는 게 좋은 건지, 파워 컨텐츠에 쓰는 게 좋은 건지,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앞에서 많은 강의를 한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파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그런 비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랜딩페이지, 즉 고객이 내 컨텐츠를 보게 된 이 페이지의 질, 이는 반송률, 체류시간, 페이지 뷰가 또 해석을 해주겠죠. 이 랜딩페이지는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은, 그리고 2번부터 4번을 반복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만의 마케팅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쇼핑몰을 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컨텐츠를 판매하는 제가 똑같은 마케팅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가 이렇게 하면 좋더라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한테도 좋은지 확인을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카더라 통신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카더라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메이크샵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방문자가 몇 명, 그래서 매출이 얼마, 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안 되겠죠. 방문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문자 이상의 다양한 요소들의 의미를 부여해야만 이 방문자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요. 그래야만 이 매출이 내가 얼만큼 마케팅을 해서 얻은 결과물이냐, 내가 마케팅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숫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의미가 부여된 숫자만이 성과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 마케팅 통계 강의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그늘망으로 정확한 통계를 구현하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